네, 저희 그럼 이어서는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적인 증시를 다루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 트럼프 2기 관련 이슈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전에 짚을 때는 첫날에는 관세에 대해 조금 약하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네. 짚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려오면서 환율이 또 떨어졌다가 간밤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또 소폭 올랐다가 이런 흐름이 보였어요. 환율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환율이 뭐 달러화 지수를 볼 수도 있고 간밤에 달러화 지수가 약해지긴 해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고는 있습니다. 뭐 어제도 보시면 1,400원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초나 지난 연말에 비해서는 좀 안정을 찾는 부분들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환율이 사실 성장률도 있고 각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단 트럼프 당선에 의한 취임식 이한 관세 정책에만 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관세 정책 내지는 관세가 많이 부과되게 되면 수출이 좀 둔화되고 수출이 둔화되게 되면 경상수지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원화의 즉 달러의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래도 안정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관세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막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당장 중국에 대한 얘기는 빼놨어요. 그러니까 빼놨다라기보다는 협상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원화의 약세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또 거꾸로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라도 추경이나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금리 인하 같은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2월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원화가 조금 더 달러 대비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서 지금은 어느 한 방향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1,400 초반이나 중반에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이 발언 하나에 환율도 움직이고 또 여러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 관세에 대한 발언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껴놨다가 하기도 하고 또 천천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당시 1.0 시기에는 뭘 하고 싶었냐 하면은 이제 무역의 적자 폭을 줄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 어떤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면 중국 물품이나 우리가 수입하는 게 줄어들고 우린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런 구조라고 미국 내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2.0에서의 핵심은 관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감세의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도 트럼프 지금 2.0이 하라는 건 감세. 그러니까 미국 내의 기업들의 감세, 이로 인한 투자가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게 어느 시대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줘야,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알겠지만 지금 시기에 성장을 만드는 국가, 기업이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기업보다 치고 나간다라는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감세를 통해서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건데, 그 감세의 대상을 관세로 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받으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1기와 달리 지금은 중국이 관세라는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또 하나의 대응책은 위안화를 절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위안화를. 그러니까 P 곱하기 Q에서
관세를 받아서 가격이 좀 뭐랄까 좀 비싸졌어. 근데 네. 달러 베이스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리면 네. 내가 두 개를 팔았는데 관세를 받아서 하나밖에 못 팔았어. 네. 근데 위안화가 더 절하되면 효과는 같을 거잖아요. 아. 예, 그런 식의 대응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절하돼도 it's okay. 왜냐하면 이제는 어쨌든 관세를 부과해서 나는 돈을 받았고, 그리고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오는 쌍값에 아니면 실질적인 중국의 어떠한 그 성장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에는 어쩌면 감세를 통해서 미국의 성장률을 유도할 거고, 그게 관세라는 형태로 나타날 텐데, 이 관세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중국은 위안화 절하로 나타날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아까 환율 얘기 잘 주시는 게, 이 위안화 절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원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원화도 절하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원화가 상당히 달러 대비 작년에 약했지만 올해 좀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 좋겠지만, 네. 그렇기보다는 좀 고공권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원화가 점점 관세의 어떤 그림이 잡히는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우상향 내지는 1400 중후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와, 일기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기는 이 무역의 적자폭을 줄인다면, 2기에 저희가 집중해봐야 할 부분은 감세와 또 그로 인해서 그걸 메꿀 수 있는 관세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위안화의 평가 절하까지 원화 연결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말씀해주신 이슈를 바탕으로 다시 다가오는 미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또 짚어주신 것처럼 관세나 중국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취임 전에 통화도 했다. 네. 그리고 취임 100일 이내였나요? 뭐 중국도 방문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관세를 부과하기보단 내가 뭐 방문 시기 이전에 조금 어떤 관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네. 협상을 하기 전에 군부를 좀 짚히는 그런 작업들은 아마 뭐 조금씩 나오겠죠. 2, 3월 그리고 전인대라는 어떤 일정도 소화하고 나서 네. 쟤네들하고 좀 죄송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좀 내놓는지를 좀 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무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무기 많은 걸 막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되게 쓸 게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내가 뭐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시간은 아마 전인대 전후로부터 나온 결과 보고 이 미국 특히 트럼프 쪽에서도 관세라는 무기를 조금씩 내놓으면서, 그리고 취임 이후에 100일이게 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4월, 5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인대가 3월 초에 끝나잖아요. 네. 그 사이에 관세와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걷어들이면서 이거 하자. 뭐 이런 식의 협상의 어떤 도구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예전에 지방량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방량유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은 내수를 좀 더 신경을 그렇게 나오고 쓰겠다라는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이게 3월에 전인대까지도 아마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뭐 오롯이 다 100% 믿진 않겠죠.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뭐 콩을 사주겠다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협상의 결과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사주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누가 이거 할게 이런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는 상황이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비즈니스는 사실 좀 그런 게 더 강하잖아요. 네. 다만 한번 지켜는 보이지 않을까. 1분기, 2분기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하는지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한 액션을 그래서 안 취할 수는 없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하지만, 그리고 내수를 좀 살리는 척하면서 나중에 가서 또 못 살리거나 내지는 다른 방향을 틀 걸 알고 있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조금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관세도 한 3, 4월 전인대 이후에 좀 부과하려고 할 거고, 중국도 지금 당장 R&D라든지 미국에서의 제재를 뻔히 보일 수 있을 거를 벌써 막 드러내지는 않을 테니까 내수라든지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업종이나 아니면 어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2, 3월까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취임식 이후에 더 중요해지는 게 서로 눈치 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죠. 부분이 그 더 안에서의 중요해지는 뭐 거군요. 전략을 짜는 거죠, 다들. 네. 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저희 또 겹쳐있는 일정이 실적 발표 일정들이 겹쳐 있어요. 오늘도 미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측치를 또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내일 또 실적 발표가 기다리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그리고 간만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물론 3대 지수 모두 강했지만,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지수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선순환 업종별로 미국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미국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당장은 빅테크는 다음 주에 많기 때문에 빅테크 이전에 좀 지켜볼 수 있는 게 이 GE 버너바. 다들 많이 아세요. 왜냐하면 전력기기라서. 네. 그래서 GE 버너바하고 P&G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GE 버너바는 아시겠지만 GE에서 분사한 에너지 사업부가 분사한 어떤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력, 뭐 풍력, 정력망 뭐 이렇게 매출이 돼 있는데, 뭐 지금 한국 사람들도 뭐 우리 전력 3사를 투자하면서 많이들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AI 인프라 했을 때 뭐 전력 인프라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어서 그런 만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미국 전력에 그래도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전력 수주가 전년 대비 20% 이상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긴 해요. 근데 이 GE 버너바에 말씀을 드리는 건, 내일 아침에 이 실적이 나왔을 때, 그리고 네. 가이던스와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연관된 업종이 주도주지 않습니까? 연관된 업종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을 잘 보자라는 거고, 현재 이 캐파 증설을, 미국 그 전력 수요의 캐파 증설을 GE 버너바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력 전체에 대한 그림과 태양광에 대한 그림도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G는 잘 아시잖아요. 유니레버와 이렇게 약간 쌍벽을 이루는데, P&G와 유니레버의 차이점은 미국의 매출이 많냐, 약간 유럽과 아시아의 매출이 많냐인데, 유니레버는 좀 유럽과 아시아의 네. 매출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G는 미국의 매출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소비의 컨디션 내지는 어떤 방향성을 좀, 물론 P&G가 필수 소비지에 가깝기 때문에 뭐 그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의 변동성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내에서의 어떤 소비의 탄탄함이나 더불어서 P&G 자체가 아까 처음에 다우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어떤 배당이나 이익의 안정성이 조금은 선택받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P&G를 통해서 이렇게 다우의 개라고도 하거든요. 네. 다우의 개라는 종목인데 배당이 좋아서 어. 그런 종목이 너무 이제 기술주로 쏠려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은 확산되고, 네.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난해 8월에 어떤 일이었냐면 기술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금융주, 산업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크릿컬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이었거든요. 네. 미국의 IT뿐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GE 버너바라든지 P&G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시크릿컬 이런 쪽으로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종목이 발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이 기술주 중심이었다면 이번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 두 가지, GE 버너바와 P&G 함께 다뤄봤으니까요. 실적 발표 함께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한 힌트도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죠. 또 개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상승세를 좀 지키지 못하고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을 대비해 볼 힌트로는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미국과 달리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는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불편함이 좀 있죠.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크로 지표 중에 수출이 확 돌아서면서 시장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뭔가 갇혀진 상황에서의 어떤 업종 선택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일말의 조금이나 이제 모멘텀은 뭐냐면 수출이 일단은 1분기 중에는 좀 저점을 치고 좀 돌아설 것이다. 물론 뭐 그것도 지나봐야 알겠지만 1분기에 좀 1, 2월에 빠르면 1, 2월에 저점을 치고 돌아설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수출주는 보자라는 부분도 좀 있는 거고 더불어서 최근에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치를 수정치를 내놓으면서 사실은 많이 하향 조정했거든요. 뭐 1.7% 이하로 하향 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2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지금 뭐 확실해지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여당이나 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야당으로부터 추경의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추경이 가능한 규모에 대한 것들도 하는 총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면 일정 부분 성장률이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가가 2,500, 2,400이 조금 올랐다고 또 막히고 빠지면 싸다라고 또 막히고 굉장히 답답한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성장률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수출이 조금 회복될 수 있거나 이익의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GDP라도 추경이 되면서 좀 개선될 수 있거나 근데 지금은 조금씩 그런 방향성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막 크게 흔들리진 않고 그 안에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면서 업종 선택을 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조금은 눈여겨본다면은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안타까운 거는 이 중국의 소비가 내수를 부양한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뭐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하니까 예전처럼 뭐 중국과 관련된 업종이 막 오르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이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실제 관련 업종이 한 며칠은 가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긴 가되 움직임이 있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내내 얘기했었던 중국 매출뿐만이 아니라 미국 매출이 많은 이런 어떤 내수주인데 수출주들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업종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중기적인 시각인데 우리가 수출이 좀 바닥을 돌고 돌아서게 되면 당장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 물론 조선주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자동차일 수도 있다. 지금 어제 EV 쪽의 모멘텀을 확 줄여놨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더불어서 뭐 이 GM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현대차의 OEM 물량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환율에서 그리고 현재의 주가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환율에서는 조금씩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주 중에서는 그래도 자동차를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출 자체가 1분기에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연관해서 또 자동차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현재 시장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국과 미국 이 관련 업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증시에 대한 힌트까지 개장 전에 촘촘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개장 전 탄탄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